그럼 개념이 있으면 아까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 문제 해결 능력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해보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풍선에 가셨어요. 풍선에 바늘을 탁 찌르면 터지겠죠. 어떻게 터질까요? 팡 터지겠죠. 근데 팡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어디서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빵 터지지 않게 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바람을 뺀다. 아니 바늘로 확 찔렀는데 빵 안 터지는 방법. 살살 찌르는. 그러면 천천히 찌르는. 그러면은 강도가 칼을 살살 찔러. 안 찍었어. 고마워요. 안 찌릅니다. 안 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풍선이 있는데 풍선을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데 안 터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이 실험을 하다가 테이프로 붙이다가 터졌어요. 테이프가 날카로운 데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 X자 정도로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붙이고 바늘로 테이프 붙인 부분을 찔러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은 새는데 풍선은 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람이 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게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보일 거예요. 네. 그죠? 아, 이게 어느 회사 입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야. 첫 번째 문제가 풍선을 바늘로 터뜨리는데 최대한 천천히 바람이 빠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였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붙인다는 거의 90%가 맞았습니다. 90% 맞았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10%도 못 맞았어요. 두 번째 문제는요. 그러면 풍선이 터지지 않고 서서히 바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가 두 번째 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뭐지? 테이프가 그 풍선에 부어오른 장력을 잡아줘서 구멍이 나도 터지지 않는. 비슷한 경우입니다. 비슷한. 자, 비슷한데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할게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의 개념으로 답을 아는 방법으로 풀면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냥 테이프를 이용하면 된다. 테이프가 끈끈이가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닌데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원하는 지혜로운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혜로운 답은 풍선이 터지는 이유를 아셔야죠. 풍선이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풍선에 바람을 불고 콱 찌르면 터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풍선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풍선이 만약에 이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면 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터지지 않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제 왜 풍선이 터지고 안 터지고 이해 가나요? 알 수 있을까? 고무의 탄력? 고무의 그쵸. 탄력. 고무가 탄성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낱마풀이로 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탄성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가 선생님 깜짝 놀랐어. 대학생들을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탄성력을 제대로 아는 친구가 한 1, 20%밖에 안 돼. 탄성력이 뭐예요? 그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힘. 탄성력을 되게 친구들이 이제 고무공 많이 생각하죠. 고무공. 고무공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탄성력은 이렇게 뭐 작용 반작용에 튀어오르는 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탄성력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고무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하고 이 책상도 쾅 치면은 살짝 흔들리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성력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인데 고무와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은 탄성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건 막 하면 찢어지거나 터지지 모양 원래대로 찌그러뜨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탄성력이 강해요. 그래서 테이프 없이 바람을 여기를 콱 누르는 순간
이 안에 있던 공기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좁은 틈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팡 터지는 거죠. 이해갔어요? 좁은 틈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오니까 이게 힌트입니다. 중요한 핵심이 키워드. 무슨 말이냐면 테이프를 붙이면 좁은 틈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는 거죠. 테이프가 잡아주니까. 아, 그러면 풍선이 터지는 이유를 아니까 풍선이 터지지 않는 이유까지 저절로 답이 나오죠. 이게 지혜고 개념이에요. 요 방식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히 두 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하나는 뭐였죠? 저 밑에 10m 있는 사람 꺼내는데 로프가 필요할 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고 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물질이나 현상이나 이런 색다른 걸 보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당황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정의와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단어를 중간에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방금 배운 게 정의와 개념이었죠?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변하는 현실, 변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이건 그냥 지식이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지식은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검색 가능한 걸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난 선생님 외우라고 안 합니다. 단지 지식을 찾는 방법은 아셔야 되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 그럼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 핸드폰, 스마트폰 있으면 공부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요. 더. 왜? 지식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잣집에 막 이만한 사진 있어요. 브리테니커 사전. 그게 지금 돈으로 몇백만 원 하는데 부잣집만 있어요. 선생님들 집에도 없었어요. 친구네 집이 되게 부자였는데 브리테니커 사전이 있어요. 와, 그 몇백만 원짜리. 그 다음 상상도 못하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인터넷. 근데 그 안에 모든 게 뭐 물어보고 싶으면 거의 다 들었어요. 백과사전이야 말 그대로. 너무 부러워. 걔네 되게 부자였어. 아버님이 외교관이셨고. 근데 걔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왜? 그냥 아무리 많으면 뭐해? 찾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선생님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걔네 집에 놀러 가면 그 책 보내고, 야, 뭐 하자. 조금만 이거 찾아보면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우리 때는 그런 인터넷도 없고 뭐 도서관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도서관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알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알 수가 없는데 걔네 집 가서 그 책을 찾으면 다 나와. 그 책은 막 그림도 다 나와. 그림도 웬만한 사진 막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그게 2년도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인터넷이 생기니까. 누가 사겠어? 디지털 백과사전. 그렇죠. 디지털로 변환됐어요 지금. 아날로그 백과사전이야. 그지. 아날로그 사전은 그때로 이제 더 이상 안 만들게 됐고 이제 디지털 백과사전으로 변환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식을 여기 있어. 여기 가면 되게 많고 여기 가면 되게 다 알아. 근데 그걸 찾을 줄 알아야죠. 찾을 줄 모르면 그 지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기본 지식. 제가 아까 인문학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얘기했죠? 배경 지식, 기본 지식 얘기했죠? 기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은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잠깐 정의와 개념 이해하시죠? 정의는 지식 위주로 그걸 해결하는 거고 그 개념은 그걸 넓게 보는 거다. 그러면 나는 개념 위주로 지혜를 써야겠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럼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제가 의자 얘기 아까 했죠. 제가 여러분 의자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정의 내리셨어요? 의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시라고요. 정의 내리셨어요? 그럼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내릴 때 의자의 글씨가 생각났어요? 의자 모양 그림이 생각났어요? 대부분 그림이죠. 그게 바로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지는 그 그림 이미지도 있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던 선생님. 그죠? 여러분이 경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던 이미지의 경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정 나라를 얘기할 때 뭐 A라는 나라 사람 그러면은 그 한국 사람 대부분 A라는 나라 사람 하면은 비슷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죠? 그게 바로 이미지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미지에 종속돼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 그 제일 많이 하는 농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 배꼽 생각 절대로 하지 마. 배꼽 생각하면 안 돼. 자, 지금부터 배꼽 생각하면 안 된다. 배꼽 생각하지 마. 그럼 자꾸 머릿속에 배꼽이 그려져요. 그죠? 이해가세요? 네. 묵묵먹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의 노예예요. 이미지의 노예. 선생님 지금 인문학으로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신다는데 왜 갑자기 끝나가는 무렵에 이미지의 노예라고 하시면 우리 그동안 배운 문자는 뭐가 돼요? 문자도 이미지의 하나란 뜻이에요. 여러분 딱 태어나는 순간 한글 읽어요? 천재가 아닌 이상 한글 못 읽죠?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엄마나 아빠나 케어해주는 누구에 의해서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나를 보고 웃어요. 이렇게 빙그레 웃는 이미지를 보여. 이 이미지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고 나를 돌봐주겠다는 뜻이구나.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많이 웃어주셨는데 시간이 가면서 인상을 쓰세요. 이렇게 돼요. 저 이미지는 나에게 불만이 있거나 내가 싫다는 느낌이구나.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먼저 소통을 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얼굴만 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저기 있으면은 소리가 들리죠? 야, 공부 안 해! 화났구나. 그죠? 야, 밥 안 먹어? 밥 먹으란 소리가 아니구나. 너 지금 핸드폰 좀 그만 보란 소리구나.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자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무언가. 문자만 가지고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미지화를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화가 대단한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긴 얘기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싸이라는 가수 아세요? 싸이라는 가수가 약 8년 전인가? 엄청나게 전설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로. 근데 그 강남스타일 노래로 나왔을 때 싸이라는 가수를 보고 또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싸이를 보고 서양 동양 외 사람들은 싸이를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을 닮은 거예요. 싸이가. 그러니까 걔들 깜짝 김정은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유현진이 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잘했어요. 또 유현진 얼굴 또 깜짝 김정은을 닮은 거예요. 김정은은 걔네들 특히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그 후세인 같이 테러 국가잖아요. 걔네는 되게 싫어하잖아요. 북한을 되게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핵무기 막 쏜다고. 우리는 뭐 뉴스 같은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쐈습니다. 썼네? 이거 오랜만에 썼네. 저는 2달 전에 쏘더니. 근데 미국 사람은 난리가 나요. 걔네들 또 쏘대 태평양에. 얘네들 진짜 전쟁을 좋아하나 봐.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인데 닮은 거예요. 그 이미지가 무서운 거죠. 참고로 선생님도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김정은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친구들이 선생님 모르고 이렇게 찾아올 때 있잖아요.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젤레너스 1층에 김정은 닮은 아저씨 있어. 그러면 다 찾아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찾아온 친구 없어요. 농담이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자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 이미지를, 문자를, 나는 딱 지금 너희들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을 듣고 있잖아. 수업을 들으면 난 선생님 얘기를 다 듣고 있어. 난 보하고 있어. 막 이러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정의, 의자, 이런 것들이 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뭐죠?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내가 한 얘기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있는 중요한 거, 내가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겠다. 그래야지 선생님이 아까 했던 앞뒤 얘기를 이해하겠네. 이런 걸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이걸 보고 아까 생각했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중요한 거고 그 필기를 모아두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록이고요. 그 기록은 기억되기 마련이죠.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기록되기 위해서 기억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네. (30분) 안 됐을까? 끝났어요? 글쎄요. 30분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됐나? 딱 30분이긴 한데 이거 정시 몇 시에 시작했죠? 저희 2시 아닌가요? 2시 20분. 그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아니 뭔 소리예요.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 아, 3시 좀 지나서 아 그래? 그럼 좀 더 할까? 그럼 계속 할게요. 자, 근데 이미지를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강렬한 이미지는 기억이 쉽죠. 한번 딱 보는 순간 아까 얘기했던 싸이 김정은 딱 닮았다 해서 딱 기억나죠. 근데 그냥 기억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인간은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뭘 만들어냈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야기.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스토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는 물론 강렬한 이미지는 확 기억에 남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쫙 하면 그 이미지들이 짜라락 연결이 돼요. 짜라락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기억하려고 했던 이미지의 앞뒤 이미지가 같이 기억이 되면서 안 잊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컴퓨터 용량으로 말하면 요거는 뭐 1메가 근데 이야기로 하면은 뭐 한 500메가 1기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잘 기억이 나. 왜? 스토리가 있으니까 쭉 이어지잖아. 그지? 내가 여러분 요즘 뭐 좋아하는 노래 어떤 친구가 뭐 네 소식이란 노래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럼 네 소식이란 노래 가사 외워봐 하고서는 멜로디 안 주고 가사만 딱 줘요. 한두 줄 외우기도 되게 어려워. 근데 멜로디 딱 들려줘. 그럼 노래 따라 부르면서 배우면은 어때요? 금방 외우죠. 가사. 왜? 멜로디가 있는데 그 멜로디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냥 가사가 뭐 네 소식 들어서 슬펐어 이게 아니라 네 소식을 들었더니 슬펐어 막 이렇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돼서 머릿속에 박히니까 그래 나도 슬펐고 넌 나쁜 놈이고 난 슬픈 소식을 들었지만 뭐 이런 얘기 막 그 얘기가 쫙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도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긴 거 외울 때 우리 막 노래에다 집어넣어서 외우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도 근데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닌 지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 넘었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아직도 그 우리나라의 산맥을 외울 때 똑같은 멜로디에 외우는 거예요. 강남의 저규령 묘양원지 멸항마식 광주 산맥 자령의 노령의 소백태백 낭림안경 마찰령.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 40년이 넘었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외울 거야 이거를? 못 외워요. 근데 노래를 외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누구에겐가 좋은 글을 쓰거나 좋은 말을 할 때는 뭘 주면 돼요? 이미지를 주면 돼요. 근데 이미지를 주는데 이미지를 줘가지고 얘가 오래 기억할까? 강력한 이미지